네, 유자소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자는 원래 훌륭한 사람한테 붙이는 거죠. 예, 공시성을 쓰는 사람들이 제일 훌륭한 사람, 공자. 유재필이라는 사람, 유시성을 쓰죠. 예, 그걸 좀 높여 부르는 겁니다. 존경의 뜻을 담아서 유자라는 사람의 전을 썼다. 위인전 할 때 그 전자입니다. 예, 유재필의 말과 행동은 다소 전근대적이고 우스꽝스러워서 해학사, 웃긴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헌신과 사랑, 배려, 그리고 사치심과 이기심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갑시다. 중요 특징. 그냥 시험 문제 단골 손님이죠. 즉, 시험에서 1번 문제, 이 유자소전에 대한 문제 중 첫 번째 문제로 나온 선택지입니다. 인물의 행적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전의 형식을 빌려와 차용하여 현대적으로 제한. 사투리 많이 썼습니다. 사투리 효과는 첫째, 친근감, 둘째, 현장감. 유자의 특징은 인간적 도리, 양심적이고 인정이 넘칩니다. 그렇지만 마냥 착하기만 한 게 아니라 소신을 꿋꿋하게 유지합니다. 이 현대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속에서 전통적인 삶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해학적이고 경제적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유자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이번에는 비단잉어 케이스만 얘기할 거예요. 사파적 구성, 상투적 성성, 웃깁니다. 이 정도 정리하고 갑시다. 예. 한 친구가 있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죠. 유자. 이 소설의 시점인데 유자가 주인공이라면 1인칭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혼용. 즉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건 나가 등장하는데 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유재필이 주인공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마치 전지적 작가인 것처럼 인물의 속마음까지 다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 겉으로 보면 특별한 점이 없죠.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마는지 자기 그럭저럭 살다가 재물에 흐지부지하고 몸을 마친 예사 허룹승이는 아니었다. 허룹승이 이게 불황한 애들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 유재필. 41년 광천에서 태어나 대천에서 자라고 배웠다. 나머지는 서울에서 살았다. 타고난 춘기와 숙기로 또래에서 별중 맞고 이게 아주 사투리와 옛날 말의 향연입니다. 아주. 춘기와 숙기는 사투리까지는 아닌데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총명한 기운. 숙기는 숙기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소심한 겁니다. 근데 숙기가 있다라고 하면 아주 당당하고 할 말 하는 성격으로 숙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별중 맞다. 별스럽다. 특출나다.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 비색한. 가난한, 불운한 이런 뜻입니다. 운수가 꽉 막힌 이런 뜻입니다. 비색한 가운과 집안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네요.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아감에 따라 소년 시절은 남들보다 앞서서 숙성하고 청년 시절에는 노련하기까지 했으며 장년, 40, 50대죠. 에 들어서는 속절없이 노성하였으니 아주 성숙한 사람, 무릇 이것이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다.
그의 생에서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쑥밭에서 우뚝하였다. 예, 푸른 풀인데 그 풀들 사이에서 예, 돋보였다는 뜻이죠. 유자의 존재감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다.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했으며 성품이 곱고 굳은 위에 몸소 겪음한 바와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들은 것을 더하여 스스로 갖추어진 줏대와 나름껏 주어진 주견으로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인가 봅니다. 갈피 있는 태도로 흩뜨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주변머리가 없거나 자발머리 없이 예, 나대는 거. 남을 괴롭히거나 괴롭히는 겁니다. 패를 끼치는 거죠. 누를 끼친 자는 반드시 장마의 물걸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였고, 예, 어떻게 보는 겁니까? 장마의 물걸레 쳐다본다. 되게 못마땅하게 쳐다본다. 분수 없이 남을 제끼거나 밟고 일어서서 섣불리 무엇인지 으스대는 자는 삼국지에도 조조망하기를 기다리듯 미워하여 매양 속으로 밑줄을 그어줬다. 속으로 딱, 저 새끼 나쁜 새끼 이렇게 딱 점치고 둔다는 뜻이죠. 또 모름지기 세상의 일을 알면 아는 대로 힘지게 말하고 모르는 대로 수찌게 말하여 숙기 있게 당당하게 마땅한 자림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떳떳이 못하여 주눅부터 들어서 좌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 마치 말만한 딸 서울 가게 하는데 힘입어 그날로 이잣돈을 없는 매몰스러운 구두쇠를 보듯 아주 인간이야로 보듯이라는 뜻입니다. 을에 가래침 멀리 뱉기에 이력이 난듯다. 에이 퇴 이겁니다. 아 표현 장난 아니죠. 근데 이 작가는 정말 시종일관 이렇게 읽습니다. 예, 정말 대단합니다. 눈치나 보고 흑벽을 똑 부러지지 못하게 하는 자. 네. 주변머리 없이 자발머리 없이 남을 괴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 예, 유저가 싫어하는 인물 유형 1. 네. 운수 없이 남 제끼려고 하는 사람. 유저가 싫어하는 인물 유형 2. 유저가 싫어하는 인물 유형 3. 그렇죠? 네. 그의 댐댐이는 물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채치는 그윽하고 채우는 따뜻하며 체질이 묵중한 사녀.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임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 자기가 아는 바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위인이었으니 짐짓 저 옛말을 빌려 말한다면 그야말로 때 아닌 독립특행이요. 특립독행. 제가 잘못 읽었네요.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함을 본 연후의 즐거움을 느꼈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이죠. 선우 다시 선 먼저 우 걱정하고 후 나중에서야 락 즐긴다. 선비적인 능력 이간감의 가 김씨라고도 하고 김씨를 친한 사이는 야 김가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가인가 주인공 이씨죠. 저 글쓴이 나가 이씨죠. 이문구 나 육아여. 예. 내게 전화할 때 매번 거르지 않던 첫마디. 그렇지만 육아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으니 유자라. 좋습니다. 네, 한번 봅시다. 이 유자가 뭔가 빡치는 일이 있어서 나를 찾아와서 술 한잔 하는 내용이야. 봅시다. 1970년 내가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자리 예총회관의 문인협회 사무실에서 협회 기관지 편집을 하고 있을 어름이었다. 어느 날 난데없이 유자가 불쑥 찾아왔다. 10년도 넘은 해후, 오랜만에 만나는 걸 해후라고 합니다. 이산의 시처럼, 이산 시인 이름인데, 시인의 호인데요. 예, 되게 유명한, 언제 어디서 무엇이대로 만나랴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산의 시처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했더니 그는 재벌 총수의 승용차 운전수가 되고 나는 그리라고 고작거려봤자 누구나 알아주는 이가 없는 무명 작가가 되어 다시 나는 소설가. 유자는 재벌 그룹의 운전수. 뭐 본인이 재벌이 된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재벌 그룹 회장의 차를 모니까 뭐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가 잡지를 보다 우연히 나를 알아보고 그 잡지사에 전화를 해서 내 소재를 찾는 번거로운 절차를 무릅쓰고 찾아온 데는 그 나름의 속셈이 한 가지 있었다. 대학 교수의 부인된 자기 누이 동생을 내게 준. 예, 여기 동생. 지금은 예, 딴 데 시집 가서 대학 교수의 부인 됐는데 그때는 아직 시집 가기 전이에요. 예, 이문고 소설가고 하니까 이문고한테 시집 보내려고 중매해봤으면 하고 찾아온 것. 아니 결혼을 하면 처자를 굶길 놈인지 먹일 놈인지 우선 그거부터 슬쩍 엿보러 온 것이었다. 해가 바뀌어 그 누이 동생을 여기다 시집 보냈다는 뜻이에요. 비로소 그 말을 내게 하였다. 그는 처음 만난 날 저녁 내게 내가 말술을 마시고도 양이 안 차는데 질려버려. 술고래네요. 엄청난 양을 술 퍼먹는 누가 유자가 아니고 내가 술고래라 가지고 질려서 단번에 가입. 아 저런 술고래한테 시집가면 고생하겠다 싶어서 넌 안 돼. 내 동생 보낼 수 없어. 이렇게 꼽혀. 네. 한 번은 답은책 있으면 달라고 하여 번역반 사기를 한 질, 책세는 다니죠. 한 세트를 주었더니 그 후부터는 올 때마다 책탐을 드러내는 것. 잡지사 편집실에는 사시장철 기증본으로 들어오는 책만 해도 이를 주체를 못하도록 더미로 답사하기 마련인데 그럼 오늘 자기 욕심껏 그 책 더미를 헐어갔다. 17년 동안 밥상머리에서 책을 놓지 않는 그 열정적인 독서 생활이야말로 실은 그렇게 출발한 것. 책 때문에 오는 것만도 아니었다. 직장에서 답답한 일 있으면 터놓고 하소할 만한 상대로 나를 택했던 것도. 예,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루는 어디로 해서 어디로 좀 와보려 하기에 물음으로 찾아갔더니 기꿈막게도 뜬금없게도 붕어니 매긴이 하고 민물고기로만 출상을 본 후미진 대포집, 술집을 대포집이라고 합니다. 민물고기, 메기 같은 거 예, 찌개로 만들어서 파는데 나는 한내, 동네 이름이죠. 대천입니다. 대천, 충청남도 대천. 떠난 이래 처음 대하는 민물고기 요리에서 새삼스럽게도 해감내가 예, 민물고기는 비린내가 나죠. 비린내 역하고 싫었으나 그는 흙탕내도 아니고 흙탕 냄새도 아니고 시궁창 냄새도 아닌 그 해감내가 문득 그리워서 부득이 그 집으로 불러냈다는 것이었다. 예. 허울 좋은 한울탈이지 수첩군용 내가 나서 어디 못 걷나 이까진 냄새가 무엇이 그리워서 이걸 다 돈 주고 사 먹어 나 원찬 취미도 별 움뚜까지 같은 취미가 다 있구먼. 네. 네. 야 하수구 냄새 난다. 야 이걸 어떻게 먹냐 이렇게 내가 짜증 낸 거예요. 매기 매운탕집으로 불러내니까. 그러니까 이 유자의 답변이 정말 멋집니다. 그래도 좀 구적구적한 데서 예, 더러운 물에서 사는 더러운 데서 사는 고기가 하쿠라이 예, 일본 말인데요. 엘리트들 나타내는 말입니다. 네, 네 일본 말인데요. 예, 뭐 요즘을 치면 외제 이런 뜻입니다. 외제. 옛날에는 외제가 좋은 거였어요. 지금은 외제가 중국산이라서 안 좋은 거지만 옛날에 외제는 전부 다 일본제 아니면 독일제라서 고급이란 뜻입니다. 고급. 그러니까 꾸질꾸질한 데서 사는 물고기 놈들이 음, 고급보다 맛이 더 나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날 사 말고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 꼭 거기를 가야겠다는 거예요. 먹이면 더 먹어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주장에 완강할 때는 반드시 경험론적인 설득력으로 무장되어 있는 경우였다. 이거 누구의 평가죠? 이거 누구의 평가죠? 나의 평가입니다. 제가 저렇게 우길 정도면 뭔가 경험적인 뭔가 확신이 있겠지. 나의 추측입니다. 무슨 얘기가 있는 모양이구만. 할 얘기가 있나 보구만.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어때? 들어볼라나? 말 웃기게 하죠. 그는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이제 본 메인 스토리로 들어갑니다. 총수의 자택에 총수가 누구지? 재벌 총수. 재벌 총수네 집에서 유자가 운전수를 하고 있죠.
총수의 자택에 연못이 생겨서 바로 며칠 전에 뜰 안에다 벽이고 바닥에 시멘트를 들이부어 만들어서 연못이라기보다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편이 알맞은 시설. 시멘트가 굳어지자 물을 채우고 울긋불긋한 비단 잉어를 풀어넣었다. 비단 잉어 키울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일단 나옵니다. 비단 잉어들은 화려하고 기티나는 맵시로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으나 그는 처음부터 훌기 눈을 떴다. 째려보는 겁니다. 누굴 째려보느냐? 예, 비단 잉어를 째려보는 건데 실제로는 비단 잉어를 사가지고 온 재벌 총수를 째려보는 겁니다. 왜? 너무 비싸요. 너무 사치야. 허영이야.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국이라서가 아니었다. 회사 직원 몇 사람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밖에 비싼 사치를 하는 거죠. 재수 없죠? 대체 월매짜리 고기가 있는데 그러는 거야. 내가 물어봤다. 마리당 80만 원씩 주고 가져왔다. 예, 잉어 한 마리에 80만 원.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모르게 내 월급으로 계산을 해보니 자그마치 예, 3년 4개월 월급을 물고기 사는데 취미생활 쓴 거예요. 웬 놈의 잉어가 사람보다 비싸냐? 내가 기가 막혀 두근거렸더니 보통 것은 아닐러면 그려. 예, 이거 예,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라 하죠. 벤또는 도시락입니다. 베트남 벤또 라나 메라나 틀어주면 그 가락대로 따라서 차에 코 풀고 싶어. 차에 코 풀고 스키라나 뭐라나를 틀어주면 또 그 가락대로 따라서 하고 자관 곡을 틀어주는 대로 못 추는 춤 없는 순전 딴따라 고기니께 물고기도 꼬랑지 흔들어서 먹고 사는 물고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집에 처음 봤구먼. 비단 잉어들이 어제 새벽에 떼죽음. 자고 일어나 보니 죄다 허옇게 뒤집어져 떠 있는 거. 총수가 실내화를 꿰 발로 뛰쳐나왔지만 아무 소용없다.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넌 나가듯이 서있던 총수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유자를 겨냥하며 물은 말이었다. 글쎄요. 아마 밤새 곧불. 감기가 들었나 봐요. 이거 뭐다? 딴청을 피우는 겁니다. 뻔히 알면서 예, 일부러 예, 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겠어요? 총수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80만 원짜리 물고기를 사온 것도 빡치는데 그 물고기 죽었다고 이렇게 화들짝 뛰쳐나오는 것도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뭐야,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 들어 죽는 물고기도 봐서 총수는 그가 마치 혐의자랑 된 듯이 화풀이를 하려는 그런 비위가 상해서 이 대사가 걸작입니다. 이 소설 전체에서 걸작입니다. 그야 팔자가 사나워서 누구 팔자? 물고기 팔자. 이런 후진국의 시집와 살라니까 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어 물고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팔자가 더러워서 한국 같은 후진국에 시집 와서 살라니까 여러 가지로다가 객고 예, 여행자들이 피곤하죠. 객고가 쌓였고 조시 컨디션입니다. 컨디션도 안 좋았을 테고 그런데다가 부르쓰고 지르박이 춤 이름이에요. 부르쓰고 지르박이고 가락을 트는 대로 디립다 춤을 춰댔으니까 과로해서 몸살기도 다소 있었을 테고 원래 밭들어서 키우는 새끼들일수록 다 탈이 많은 법이니까 예 누가 누굴 밭들어요 지금 사람이 잉어를 귀하게 모시고 있었죠 지금 그 잉어를 뭐라고 표현하냐 밭들어서 키우는 새끼들이 탈이 많다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려니 하면서도 일부러 배참으로 의문을 떨었다. 짐짓 모르는 척. 비슷한 말로 너스레를 떤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는 말마다 저 가짜는 소리 시끄러 이 사람아. 총수는 말 가운데 어디가 어떻게 듣기 싫었는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며 돌아섰다. 그는 총수가 그랬다고 속상해할 만큼 속이 옹색한 편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들은 말만은 쉽사리 사귈 수가 없었다. 즉 총수가 화냈다고 지금 화낸 게 아니야 지금. 총수는 오늘도 연못이 텅 빈 것이 못내 아쉬운지 식전마다 정원 산책도 그만두고 연못 걸으며 유기사 어제 그 고기를 어떻게 했나? 그는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했냐?
한 마리가 황소 너댓 마리 값이나 나간다는데 아까워서 그냥 내버리기도 거시기 하고 비싼 고기는 맛도 괜찮거다 싶기도 하고 이게 다 판소리적 특성입니다. 쓸데없는 말 정말 많이 하죠. 그냥 뭐 "먹었습니다." 하면 될 거를 비늘을 대강 끌어서 된장도 좀 끼얹고 고추장도 좀 풀고 마늘도 서너 통 다져 넣고 멀국도 좀 있게 씻어 한 곱분은 일본 말인데요. 컵입니다, 컵. 한 컵씩 "술 한 잔씩 했어요."라는 뜻입니다. 네. 네. "무엇이 어째?" 이런 잔인무도한 것들 총수는 분기탱천하여 붙잡지를 못하였다. 보아하니 아는 분들은 다 동원하여 호천섰으면 하나 예 혈압이 있네 고혈압 화내면 혈압 터지죠. 혈압을 생각하여 참는 눈치. 달리 처리할 방법도 없지 않은가면요. 총수의 성과를 덧들여 한 말은 아니었으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방법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뒷동을 다룬 거였다. 뒷말을 더 붙인 겁니다. 총수는 우악스럽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아랫것들하고 따따붙다 해봤자 공연히 위신이나 흠의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숨결이 웬만큼 고루잡힌 어조로 그 불쌍한 것들을 잉어를 저쪽 잔디밭에다 고이 묻어주지 않고 그래 그걸 술안주에서 처먹어버려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들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총수 재벌 총수의 눈밖에 났죠. 나의 반응도 걸작입니다. 맛이 어때? 어떻게는 뭐가 어때? 살이라고 허벅허벅한 것이 별 맛도 없더구만. 내가 독종이면 지는 말종인데 좌우간에 맞다가리 없는 서양 물고기 한 사발에 국산욕을 두 사발 먹었으니 지금 보고 해감내가 나더라 이런 붕어 찌짐이 내 생각이 절로 나길래 여기까지 나오라고 했단겨. 총수는 그 뒤로 그를 비롯하여 잉어를 나눠 먹었음직한 대문 경비원이며 보일러실 화부며 자네들 등하교용 승용차 운전수며 자택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란 뜻입니다. 눈을 흘기면서도 비단 회식 사건의 빌미로 인사이동을 단행할 의향까지는 없는 것 같았다. 그는 하루바삐 총수의 승용차 운전석을 떠나시고 왜요? 예, 총수의 인물 때문에 실망한 겁니다. 빡친 거예요.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을 내가 모셔야 되나? 남들은 그룹 소속 운전수들의 정상이나 다름없는 그 자리에 서로 못 앉아서 턱주가리 떨어지게 올려다보고 있었지만 그는 총수가 틀거지만 그렇단 보잘것없는 위선자. 그동안 그런 줄도 모르고 주야로 모셔온 나날이 그렇게 욕스러울 수가 없고 그런 위선자에게 이렇듯 메인 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구차스러운 사람이 직살맞고 가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 그러면 예, 그룹 내에 다른 데로 직장을 옮기게 되죠. 예. 네, 좋습니다. 예, 이제 본문학습인데 예, 접수에 나올 만한 내용도 거의 다 때려 박아 놨습니다. 예, 여기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점 정리 좀 보고 마무리할게요. 출제 포인트 좀 살펴볼까요? 네, 비속어 사용. 예, 딴따라, 새끼들, 턱수과리, 풍자, 친근감, 이런 것들입니다. 총수에 대한 반감, 드러내는 말, 말종, 위선자. 예, 한국 문학의 서산문의 특징이죠. 춘향전처럼 풍자합니다. 웃깁니다. 웃기는데 말 천박하게 웃긴 게 아니라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 악이 없는 웃음이 핵심이에요. 좋네요. 유자가 유발하는 웃음은 아주 품위가 있고 해학적입니다. 예. 총수가 유발하는 이게 총수가 풍자하는 게 아니고 총수를 풍자하는 겁니다. 총수의 하는 행동이 풍자의 대상입니다. 총수가 풍자의 대상이다. 네, 좋습니다. 음, 네, 언어유희 파트가 총 정리되어 있으니까 재밌으니까 읽어보세요. 예. 네. 유형은 동음이의어거나 도치. 발음이 유사성. 여기 나오죠? 네. 요거는 춘향전에 나오는 표현을 깔아두셔야 되고요. 예, 이것도 춘향전에 나오는 표현을 깔아두셔야 되고, 1번.
요것도 3번 요것도 춘향절에 나오는 편이죠. 수절이 정절이다. 받으시면 되고, 예, 요점 정리해 봅시다. 예, 단편 소설이고요. 풍자전입니다. 비판적이고 해학적이고, 예, 유자의 전기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일부 전적 작가 시점에 혼용되어 있고요. 1970년대 서울. 주제는 거의 암기사항이죠. 유자의 인격적 면모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것. 사투리 많이 썼고요. 전통적인 전해 양식을 차용했습니다.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예, 좋습니다. 유저가 싫어하는 인물용 세 가지 나왔죠. 1번 남을 괴롭히는 거, 2번 남을 채끼려고 하는 거, 3번 주눅 들어서 자기 일정 못하는 거. 네, 보통 사람임에도 끼어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독립독행, 선비적인 당량. 네, 좋습니다. 우리 서사문화의 정통은 풍자와 해학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중요 사건은 비단 잉어를 먹는 사건이죠. 총수의 허영심과 이기심, 물질 만능주의, 비인간적인 면모 이런 걸 드러내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유자는 위선자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네, 충청도 사투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포석적인 정감, 사실성, 현장감, 친근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해줍니다. 언어 유희 나오고요. 그야 팔자가 사나워서 비꼬는 말투죠.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학습 활동 파트는 빈칸 꼭 치워보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것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데 고난도 선택지 한번 볼까요? 네, 요약적 제시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 오케이. 1인칭 관찰자 시점과 전적 작가 시점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총수는 비판의 대상, 유자는 사투리, 토속적인 전가. 있습니다. 뭐 이런 선택지들이 있고, 네, 10번 내용적으로 중요하네요. 총수는 허위제고 위선적이다. 비단 잉어에게는 연민을 느끼며 정작 자신의 직원들에게는 비인간적으로 대화한다. 이런 자들을 유저가 싫어하는 사람이죠. 네, 좋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지 있으니까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되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죠. 네, 수고했습니다.